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고피자의 임재원 대표입니다. 사실 같이 이 강연을 듣는 분들이 앞에 없으니까 조금 카메라만 놓고 하기에 좀 뻘쭘하기도 하고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듣는 분들께서 많이 Q&A 써주시고 또 이렇게 호응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를 바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아무래도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창업을 막상 결심하고 나서 당장 뭘 해야 되지? 되게 막막한 생각들이 아마 많이 드실 거예요. 이걸 내가 사업을 하고 싶기는 한데 어떤 것부터 해야 되지?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좀 설명해 드리고 또 용기도 좀 북돋아 드리고 싶고 또 질문도 많이 답변 드려서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창업한 지가 이제 저는 5년 차인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창업의 과정이 고도화되고 또 꿈이 커지는 그런 그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생각하시는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작하면 아이디어와 실행력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게 고피자에서도 얼만큼 커져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고피자의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희는 기존에 크고 비싸고 느린 피자를 빠르고 작고 싸게 만들어서 이렇게 트레이에 딱 1인용으로 제공하는 마치 맥도날드 같은 피자집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 영상인데요. 이렇게 본인이 혼자서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여럿이서 가도 다양한 피자를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화덕 피자 브랜드죠. 저희가 사실 이제 매장을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처음에 제가 고피자를 카이스트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강연을 드릴 때 한 약 1년 반에서 2년 전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때는 100명이 계셨으면은 고피자를 아시는 분이 한 3분도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많이 알아주시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얼만큼 아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또 감개무량하고 너무 친정집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유재석 씨가 나오는 예능 프로에 저희가 등장해서 저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저희 창업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이렇게 연예인들이 직접 피자를 먹어보면서 인지도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 매출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코로나로 참 힘든 한 해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상황에서도 꿋꿋이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피자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고피자를 모르셨다면.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물론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당장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피자집임에도 어떻게 그리고 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유니콘 기업이 되려고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있는지 저의 어떤 꿈과 그리고 그 과정들의 그 어떤 노하우들을 조금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 이 질문을 이런 류의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카이스트를 나왔으니까 뭐 그런 사업을 하지. 혹은 저처럼 제가 이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 왜 카이스트까지 나와서 이제 피자를 파느냐 이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질문이 좀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카이스트생이지만 저는 이렇게 고생도 할 수 있었고요. 뭐 힘든 것들 다 극복하고 이렇게 피자를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제 꿈이 커지다 보니까 이 질문이 조금
뭐라 그러죠? 의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기업들은 똑같은 공통된 본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업을 크게 하려면 큰 시장을 타겟해야 됩니다. 큰 사업가가 되려면요. 큰 시장을 타겟을 해야 되고 그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를 뭔가는 해결을 해야 그게 사업 아이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전엔 문제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면 그게 그냥 하나의 상황에서 하나의 시나리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혹은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에서 그 문제 해결책이 워킹하게 만드는 게 저는 사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모든 케이스 그리고 글로벌하게 워킹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기술력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책을 확장을 해서 결국에는 큰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굉장히 빠르게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토대로 큰 기업 가치를 얻어내는 게 저는 모든 기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피자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먹는 피자를 대상으로 1인 피자라는 그 피자 시장의 불편함, 소비 불편함을 해결했고 그 해결책을 기술력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이제 확장하는 그런 회사이고 결국에는 저희는 10,000개 이상의 매장을 목표로 하면서 결국 이렇게 맥도날드처럼 시가총액이 200조 이상 되는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시가총액 200조라 하면 사실 거의 삼성전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는 실제로 이 햄버거를 팔아서 삼성전자만큼 큰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만큼 대단한 기업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뭐 카이스트를 나왔기 때문에 피자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피자라고 해서 결코 더 낮은 사업이 아니고 저는 어떤 사업이든지 이런 조건들을 충족을 하면 이렇게 맥도날드나 삼성전자처럼 큰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고피자는 맥도날드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뭐 내가 시가총액 얼마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고 제가 인터뷰에서도 되게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이제 창업기가 시작되는 거죠. 제가 이제 원래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스타트업 회사를 다니다가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 이제 피자가 먹고 싶은 거죠. 제가 맥도날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피자를 보통 사람들이 햄버거랑 피자랑 굉장히 비슷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자가 먹고 싶어서 이제 주문을 해야지 생각을 해보니까 퇴근길에 내가 지금 주문을 하면 이게 내가 도착할 때쯤 딱 도착할지 아니면은 내가 먼저 가서 뭐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받을지 아니면 이게 샤워 중간에 오면 어떡하지? 이런 좀 그 시간의 불편함이 있었고요. 또 제가 그때 월급이 뭐 2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제가 병특하고 있을 때라서. 근데 내가 도미노 피자를 지금 시키면은 할인 받아도 한 2만 원 정도는 할 텐데 내가 과연 이걸 먹어도 되나? 약간 이런 그 자금의 제약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저는 뭐 보시다시피 그렇게 몸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두 조각, 세 조각 먹으면 이제 배가 부른데 그 나머지 5조각, 6조각은 또 어떻게 하지? 좀 아까운데 결국은 냉동실에 넣어놨다 버릴 텐데 그래서 그 크기에 대한 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번거롭다 하면서 이제 맥도날드를 먹게 된 거죠. 그때 맥도날드에 딱 서 있다가 생각이 든 게 여기서 맥도날드에서 내가 지금 줄 서서 피자를 주문할 수 있으면 피자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먹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맥도날드에서 피자를 안 팔고 있으니 내가 피자 파는 맥도날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날 고피자에 대한 컨셉과 이름과 막 모든 것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무슨 영감처럼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이제 정리를 되게 빠르게 해서 이제 그 다음날 하나의 PPT 덱으로 딱 만들게 됐고 사실 그게 제가 창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다음날 처음 했던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PPT를 만드는 그 행위 결국은 뭔가 내가 이 머리에 있던 거를 이렇게 손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저는 고피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창업을 생각하고 나서 이런 아이템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죠. 근데 똑같은 게 있어요. 말아야지.
이렇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사업의 꿈은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전에 많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것들을 사실 찾아보고 뭔가 더 깊게 찾아보면 그 안에 분명히 어떤 빈틈들이 있고 또 그걸 내가 정리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방향이지만 세상에 없는 것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혹은 똑같은 게 동일하게 존재를 해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아이템을 물론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충분히 고민을 해봤는지 그리고 내가 이 아이템에 뭔가 실제로 나의 시간을 할애하고 나의 뭔가 노동력을 할애해서 무언가를 해봤는지 그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날 이제 그 PPT를 만들고 나서 고피자의 개념을 쭉 정리를 했고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엔 뭘 해야 되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왜 피자가 이렇게 오늘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왜 피자가 못 나올까? 맥도날드에 가면 피자가 싸고 음식이 싸고 빠르게 나오고 굉장히 편리한데 왜 피자에서는 그게 항상 막 30분씩 기다려야 되고 2만 원이어야 되고 사이즈가 커야 되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만들고 싶으니까 그걸 잘 아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그게 두 번째로 제가 한 일이었어요. 저는 원래 되게 죄송합니다. 원래 낯을 많이 가리고 저는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고피자 생각만 막 머릿속에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도미노 피자 배달부가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말을 걸까 말까 하다가 어렵게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딱 저기요 한 다음에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어폰을 딱 빼고 이제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 피자 만드는데 보통 얼마나 걸려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 도 피고 토핑하고 굽는데 뭐 한 7, 8분 걸려서 피자가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만들어지는 데까지 한 15분에서 2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15분에서 20분이 걸리고 10분 안에 이제 배달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줘서 저는 그때 그러면은 왜 이게 15분, 20분이나 걸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나오거든요. 왜 피자를 만드는데 15분, 20분이 걸리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 액션 플랜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실행을 할 수 있게끔 그 단추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단추, 두 번째 단추를 채웠죠. PPT 만들고 도미노 배달부 붙잡고 물어보고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두 스텝이 제일 중요했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 두 번째 걸 하니까 뭘 해야겠어요? 왜 15분 안에 오래 걸리지? 하면서 이제 피자를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집에서 이제 처음 만들어 본 피자예요. 뭐 인터넷 구글에서 이제 레시피를 뒤져가지고 직접 반죽도 하고 이제 만들어 보니까 뭐 거의 벽돌이 나왔어요. 이걸로 실제로 뚝배기를 깰 수 있을 정도의 벽돌이 나와서 그거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피자를 배울 수 있지? 해서 저는 돈이 없으니까 피자 학원에 다닐 수는 없고 그러면 내가 돈을 받으면서 피자를 배울 수 있는 데로 가야겠다. 그래서 피자 프랜차이즈에 이제 주말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로고가 보이는데 이거는 말하면 안 되지만 피자헛에 가서 이제 주말마다 알바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평일에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 나가서 8시간씩 알바하는 건 진짜 죽을 맛이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서도 최저임금 받고 알바할 때도 최저임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연애 중이었는데 여자친구도 못 만나니까 이걸 내가 왜 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일들 있잖아요. 그냥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주말에 그냥 넷플릭스 보고 이런 일들을 내가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나를 이렇게 끄집어 내가지고 꾸역꾸역 하면서 그 실행력이라는 힘, 그 끈기라는 힘이 조금씩 쌓였던 것 같아요. 마치 운동하듯이 이것도 하나의 근육처럼 계속 싫은 걸 하면 그게 근육이 점점 커지고 단단해져서 나중에는 더 큰 일들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저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여기 가서 피자를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도우가 쫙 쌓여 있잖아요. 이 도우를 제가 직접 다 펴야 돼요. 저는 도우 피는 일을 맡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도우 피는 게 제가 나름 똘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3주를 펴도 도우를 잘 못 펴요. 막 구멍이 뻥뻥뻥 나요. 옆에 있는 친구는 저보다 한 3살인가 2살인가 어린데 팡팡팡 하면 한 2-3번 탁탁탁 하면 이제 도우를 딱 펴내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펴? 그러니까 이 친구는 피자헛에서 7년을 일했대요. 와, 그러면 10,000시간 넘게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달인이고 나는 초보자인데 이 친구가 안 나오는 날에는 내가 이걸 다 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허접한 2주짜리 알바한테 제품을 결국에는 엔드단에서 맡기고 나가는구나.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이 도우를 보관하고 피고 막 성형하고 하기 위한 그 공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저희 그때 매장이 총 80평인가 그랬는데 주방이 30평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방이 30평이니까 주방 안에 냉장고가 한 15대 정도 있어서 냉장고에 번호가 매겨져 있고 야 4번 냉장고에 가서 이거 가져와 5번 냉장고에 가서 이거 가져와 그거 외우는 데만 막 2주 걸리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매출은 2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하루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방도 작고 사람도 좀 덜 쓰는 그런 주방이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체감하게 됐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피자를 굽는데 8분이 걸렸어요. 이렇게 한쪽에 넣으면 한쪽으로 나오는 그 컨베이어 벨트 오븐이라고 하는데 일반 우리 피자스쿨이나 도미노 피자나 피자헛이나 다 그런 오븐을 씁니다. 여기서 8분이 걸리면 내가 다른 데서 아무리 줄여도 예를 들어 토핑 미리 다 해놓고 오븐에 바로 넣는다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8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맥도날드에서는 평균 3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거 원천적으로 맥도날드 모델이 안 되는 거네. 그래서 피자가 항상 30분이 걸렸던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포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구글을 우리의 친구 구글을 통해서 피자를 어떻게 하면 빨리 구울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화덕이란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도우를 미리 만들어 놓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매장에서 저 같은 초보자가 필 필요 없이 미리 누군가 만들어 놔서 거기다 토핑만 하면 되는 형태의 도우 그걸 개발해야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화덕이란 조리 도구를 써야겠다는 생각 이 두 가지를 안고 3개월 만에 피자헛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자헛에서 나와서 제가 한 일은 푸드트럭을 시작한 거죠. 푸드트럭은 저희가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 됐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생각한 그 미리 만들어 놓은 도우와 이 소형 화덕,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시장에 있던 소형 화덕을 구해서 이렇게 푸드트럭에서 1시간에 거의 150판에서 200판 정도의 피자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유례 없는 새로운 형태의 피자 트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되게 뿌듯하고 만족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화덕 앞에 굉장히 건장한 청년 3명이 서 있죠. 이 친구들 키가 다 180이 넘고 몸무게 다 막 90kg 넘어요. 이 친구들이 여야만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화덕 안에 보통 초보자는 피자를 4판밖에 못 넣어요. 4판을 넣어도 불이 한쪽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타요. 그래서 이걸 돌려줘야 되고 또 불 앞에 있는 애가 제일 먼저 타니까 위치들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카이스트에 계신 분들은 뭐 잘하실 테니까 경우의 수를 따져보세요. 이 6판을 한 2-3번씩 돌려줘야 되고 위치도 다 한 번씩 바꿔줘야 되면 이 6판의 피자를 굽기 위해서 최소 수십 번에서 거의 200번 가까이 이제 피자를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굉장히 화상도 많이 있고 체력이 되게 좋아야 되고 계속 삽을 들고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로는 절대로 맥도날드가 못 되겠다. 왜냐면 저 알바가 하루라도 안 나오면 저는 장사 공치는 거예요. 그 화덕 하나는. 너무 항상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그래서 제 화덕을 직접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추를 꿰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해야지는 이미 나와 있어요. 뭘 하든지 간에 사업이라는 건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계속 문제를 해결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기 싫었던 것들을 해내는 그 근육, 아까 말씀드렸던 끈기와 그 실행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면 하기 싫은 것들, 문제점들은 보통 보기도 싫고 그걸 해결하기는 더 싫거든요. 그 문제점을 명확하게 보고 그걸 문제라고 첫날부터 얘기하고 그걸 그 다음날부터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실행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화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푸드트럭이 너무 잘 돼서 집에 막 현금 다발로 들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트럭에서만 하면 난 이 한 대로 끝이 난다. 나는 내가 목표했던 건 맥도날드지 이 트럭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1년 만에 트럭을 접습니다. 접고 이 화덕을 저는 만드는데 사실 몰빵을 하죠. 그래서 화덕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건 돌려주지 않아도 되게 이제 누구든지 쓸 수 있는 회전하는 화덕을 만들었고, 또 화덕은 불이잖아요. 가스불이기 때문에 온도가 끝도 없이 올라가요. 잠깐 켜놓고 딴짓하면 피자가 타버리고 혹은 돌판이 너무 과열되고 내부 온도가 막 600도, 700도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그 물도 뿌려줘야 되고 뭐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해줘야 되고 굉장히 사용하기가 복잡해요. 머리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온도 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이 자동 회전, 자동 온도 조절 이 두 기능을 가지고 직접 화덕을 만들어서 특허 출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되겠구나. 특허 출원까지, 특허 등록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사업이 잘 되겠구나. 절대 아니죠. 이쯤에서 한번 망할 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결코 재미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름답지 않아요. 네, 전혀 섹시하지 않죠. 푸드트럭은 제가 굉장히 그때야말로 사실 카이스트까지 나와서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굳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만 건사하면 되잖아요. 아르바이트생들 돈 주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다 가져가는 건데 사실 이 트럭을 하면서 트럭을 종료하고 이 화덕을 하고 뭔가 매장 사업화를 꿈꾸게 되면서 사무실도 생기고 직원들도 생기고 푸드트럭 같이 돈 잘 버는 채널도 없어지고 또 이 화덕을 만드는데 개발 비용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월세도 들어가니까 이제는 갑자기 푸드트럭 한 대에서 약간의 굉장히 소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진짜 크게 망할 뻔했어요. 이때가 2017년 5월 정도인데 그때 직원들은 다 뭐 들어오면은 다 2개월, 3개월 만에 나갔고 통장 잔고에 8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 통장 잔고에. 그리고 그 물건 발주할 돈이 없어서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물류사에 대신 돈 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사업을 접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이렇게까지 뭐 법인 통장에 8만 원까지 가는 건 좀 저는 미련한 일 같지만 그 애매한 시기가 있어요. 사업을 하고 나서 나 혼자 그냥 내 몸만 건사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워킹하는 모델을 만들었을 때랑 그거를 이제 뭔가 회사로 만들어가는 그 가운데의 과정은 좀 고독하고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대부분 거치는 게 이 그래프에 보시는 스타트업의 데스밸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시드 펀딩에서 그 시리즈 A 펀딩 받기 그 한 1, 2년 정도, 뭐 요즘에는 짧게는 뭐 1, 2년, 뭐 통상적으로 3에서 7년 정도를 데스밸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지금 여기서 레베뉴, 그로스 요 스테이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이제 좀 급격한 성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포기할 뻔했지만 또 그 쌓아놨던 근육과 끈기와 실행력으로 저희는 그걸 이겨내고 이런 어쨌든 피자 오퍼레이션을 새롭게 개발을 해냅니다. 저희가 개발한 파베이크 도우와 그 위에 쉽게 그냥 잼 바르듯이 하는 토핑 그리고 전자레인지처럼 쓸 수 있는 자동 화덕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3분에서 5분 만에 피자를 만들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푸드트럭에서 쌓았던 현장 경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그릿이라 그러잖아요. 그 실행력들을 투자자들이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 주인의식과 그 헌신, 커미트먼트를. 그래서 그런 것들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타트업, 외식 스타트업에서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그 해결책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저희가 데모데이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디캠프라는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에서 데모데이에서 우승을 하게 돼서 1억 원의 상금을 받게 되고 또 이때 계셨던 그 벤처캐피탈 심사위원들 중에 캡스톤 파트너스, 빅베이슨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이제 10억 원을 딱 그 프리 시리즈 A로 투자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돈을 갖고
음마아파트 사거리, 아마 여러분들이 카이스트 가기 위해서 다니셨을 수도 있는 그 거리, 대치동 사거리에 좋은 몫에 이렇게 잘 되는 매장을 오픈하게 됩니다. 이 매장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파베이크 도우와 자동 화덕이 들어가서 13평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20석밖에 안 되거든요. 매일매일 200만 원씩 매월 6천만 원의 매출을 지금 2년째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성공적인 매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매장을 어떻게 보면 성공 케이스로, 이 매장이 저희한테는 엄청 큰 깃발이었죠. 마일스톤을 딱 꽂고 나서 그 매장을 형태로 많은 매장들로 이제 지금은 이렇게 거의 100호점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저희가 투자 유치하고 19년도에 40억 투자 유치, 그리고 올해 이제 본사 매출 10억, 그리고 월 매출, 그리고 연 매출 100억과 100호점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진출도 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고피자가 탄탄대로로 가는구나, 나는 이제 인생이 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물론 푸드트럭 스테이지처럼, 푸드트럭 제가 딱 종료할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사업엔 끝이 없습니다. 고피자가 맥도날드로 되기 위해선 매장을 10,000개를 깔아야 된다라는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10,000개를 깔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글로벌 진출을 굉장히 초기에 시작을 한 거죠. 나 한국에서 잘 되고 있고 피자 만들기 쉬우니까 해외 나가도 잘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인도와 싱가포르에 진출을 했는데, 이런 피자가 리뷰에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가보지도 못한 매장에 만난 적도 없는 점장이 교육한, 만난 적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만든 피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에이전트가 만든 제품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저희 매장 수가 이제 100개 가까이 되고 지방 거제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많아지면서 제가 못 가본 매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 직원들도 매일 갈 수 없는 매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맥도날드가 될 수 없다라는 좀 뼈아픈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작년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그 문제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결국에는 사람에서 생기는 일이죠. 사람이 피자를 잘못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을 없애버리자, 로봇으로 가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처음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 로봇은 조금 답이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파고들면서 보니까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이 딱 매장에 오면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얼탄다 그러죠. 얼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를 막 이제 매니저가 교육을 해서 한 3개월 동안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숙련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커피 타, 피자 만들어, 토핑해, 하나하나 직렬적으로 일 처리를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노하우라는 게 체득이 되면 그 노하우가 이제 병렬적인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것도 하고 피자 만들어 놓고 구워지는 동안 감자도 튀기고 음료도 따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여러 주문을 쉬게 돼요. 그러면 이 숙련자들만 다 뽑으면 되겠다. 하지만 외식업 산업 자체가 대부분 다 단기 알바로 돌아갑니다. 3개월 정도 될 것 같아서 이제 숙련자 될 것 같은 관둬요. 그러면 그 다음 친구가 다시 와서 이 과정을 또 반복해요. 이게 외식업의 시작과 끝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우리 매장이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매장이고 아르바이트생들만 날라다녀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매장에서 없어지는 그날 이 매장은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얻어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전에서.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 반복되는 악순환 때문에 소비자 품질이 저하되고, 또 이제 그 친구들을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점주도 스트레스도 받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해결책을 생각을 하게 됐고, 개념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쌓은 노하우라는 거는 결국 일종의 데이터입니다. 사람 뇌에, 몸에 쌓인 정성적인 데이터죠. 그 데이터를 최소한 뇌에 쌓인 데이터라도 우리가 정량화해서 그걸 갖고 있다가
그리고 많이 모아서 최적의 케이스를 만들고 새로운 초보자에게 그걸 그대로 이전을 해주는 거죠. 세이브해서 로드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스마트 키친 안에서는 초보자가 3개월 동안 일을 해서 숙련자가 됐는데 이 친구가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 친구의 노하우를 우리 개발팀에서 새로운 초보자 B한테 주입을 해줘서 이 새로운 초보자 B가 첫날부터 마치 숙련자 A처럼 숙련자 B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주방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스마트 키친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가 10,000개의 매장을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이 주방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점점 커지죠. 꿈이 커지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업 모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만 하는 것보다 실행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제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게 알고 보니 정부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던 그 비효율성을 디지털 기술들을 통해서 굉장히 스케일러블하게 만드는 게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드웨어 헤비한 우리의 고피자 주방을 마치 소프트웨어처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복구 타고 돌아다닐 수 있으면 소프트웨어는 오늘도 내가 10,000개 판매할 수 있잖아요. 하드웨어는 절대 안 돼요. 근데 하드웨어도 그만큼까지 소프트웨어처럼 완전히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 정도에 가까워지게 만들자는 게 저희의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스마트 키친이 저는 외식업의 미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미래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해요. 특히 외식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자잘자잘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 한 명은 필요합니다. 그럼 그 한 명을 가지고 로봇을 관리하는 엔지니어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인건비가 얼만데.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매장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합쳐서 이 아르바이트생을 도와주고 이 아르바이트생의 탈을 많이 달아주고 조금 머리가 딸려도 더 좋은 기술들로 이 친구한테 행동 강령들을 주는 그런 스마트 키친을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념적으로 생각한 건 저희가 직접 개발한 공장까지 지은 그 파베이크 도 저희만 국내에서 이 상품을 지금 프랜차이즈화해서 제품화를 성공을 했는데 이 도우에 이거는 이미 된 거죠. 식품공학 기술이죠. 여기에다가 토핑을 아까처럼 그 싱가포르에 모르는 친구가 잘못한 거를 관리해 줄 수 있는 AI 비전 기반의 토핑 가이드 그리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AI 비전이 토핑을 항상 보고 있으면서 이 토핑의 애큐러시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현장에서도 본사에서도 트래킹할 수 있게 만들어서 관리해주고 또 처음 온 사람한테는 이 레시피를 그대로 토핑 테이블에 이렇게 불 들어오듯이 DDR 게임하듯이 가이드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토핑도 사람의 구애 없이 교육의 구애 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고분을 지금보다 더 쉽게 만들어서 그냥 3분 안에 피자가 나오지만 한쪽에 넣으면 한쪽에 나오게끔 만들어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피자가 나온 걸 이건 옵션이지만 로봇이 굉장히 한정적인 역할을 하게 해보자. 그래서 피자가 나온 걸 잘라서 소스 뿌려주고 이 화덕 위에 보이는 온열 공간에 넣어주는 그런 역할 딱 그 세 가지 역할만 시켜보자.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토핑 가이드 시스템에 의해서 토핑만 해주고 화덕에 넣어놓으면 피자가 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아도 그 매장은 잘 돌아갈 테니까 라는 형태로 구체화를 시켜서 이 구체화된 기술들이 뭐가 필요하겠구나. 거기에 필요한 개발자들 뽑고 거기에 필요한 투자금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스마트 키친을 우리는 디자인하는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 개별적으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4가지만 가지고도 제가 2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내용이 많고 대외비 사항이기도 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고한 이게 들어가 있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이런 확고한 비전이 있다 보니 저희는 굉장히 초기 기업이고
특히 외식업 기업 이벤트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함께 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외식업 전문가들, 뭐 저희 메뉴 개발 팀장님이나 마케팅 팀장님이나 뭐 점포 개발 팀장님이나 영업 팀장님 다 업계의 그 외식 업계의 어벤져스 같은 분들이죠. 근데 저희는 조금 특이한 게 내부에 개발팀이 있습니다. 개발자가 6명이 있고요. 이 개발자들은 외식업은 전혀 몰랐던, 관심 없던 그런 진짜 여러분 같은 공대생 개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AI와 로봇,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시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발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미래의 외식업이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도 설득이 되는 거고 실제로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저희 그 외식업 전문 인력들과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융합이. 왜냐하면 매장에서 실제 적용돼야 되는 기술이거든요. 뭐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AI 기술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바 있고 뭐 지금은 더 많이 고도화돼서 모든 토핑 종류와 모든 피자 종류를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발자들과 이런 외식 전문 인력들이 함께 일을 하는 유일한 저는 국내 회사라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고피자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 10,000개 매장을 출점하는 게 목표인데 사업은 실행력입니다. 우리가 이 기술 개발하고 피자 맛있게 만든다고 해외에서 알아서 사가서 그냥 이게 퍼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특히 오프라인 사업은. 해외에 나가면 법인 설립부터 이제 물건 수출하는 것부터 거기 사람 뽑는 것부터 거기 관련 뭐 위생 법령부터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해놓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기술이 개발이 되지 않았지만 미리 가서 매장들을 내고 사람들을 뽑고 팀을 구축해서 이제 그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이 개발되는 속도와 해외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속도가 비슷하게 가고 있고 이게 어느 시점에서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맥도날드 같이 그 J커브를 확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피자가 목표하는 그 시기는 이제 약 2022년 정도로 보고 그렇게 사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올해 해서 거의 내용이 끝났는데요. 이게 보시면 도미노의 주가 성장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어떤 IT 기업보다도 빠르게 도미노가 성장했어요. 그 이유는 피자라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 기술력을 토대로 전 세계에 빠르게 확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피자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도미노와 고피자가 개발하는 기술은 조금 다르지만 저희도 피자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트렌드에 1인 피자, 캐주얼 피자라는 트렌드에 맞게 하고 있고 기술력을 갖고 글로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 만약에 유니콘 외식 기업이 나온다면 고피자가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리적인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큰 시장을 1인 피자라는 해결책으로 해결하고 기술력을 통해서 전 세계에 빠르게 확장한다라는 게 고피자의 비전이고 고피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또 제 비전이, 제 꿈이 얼마나 또 커질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갖게 되는 꿈의 유통기한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피자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는 그냥 제가 화덕과 도우를 만들어서 금방 뭐 몇 개월 만에 끝났고 또 매장 뭐 50개, 100개를 하고 싶다라는 것도 뭐 1년 안에 끝났고 이제는 제가 꾸는 꿈은 5년, 10년이 유통기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실행만 하면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얘기도 드리고 질문도 받고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편한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 읽어야죠. 네, 질문을 10개를 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뭐 화면에 보이실 테니까 제가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아마 오늘 강연의 영문명이 The Power of Street Hustling 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허슬러입니다. 푸드트럭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푸드트럭은 진짜 옆에 트럭에서 쇠파이프 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허슬러고요. 힙스터 해커, 전 사실 3요건이 이런 게 있는지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시장 좋은 아이템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세상에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첫 단추를 깨는 그 실행력, 그리고 그 단추들을 계속 늘려가는 그 실행력의 끈기, 그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허슬러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팀원 관련해서는 또 질문이 있으니까 다음 질문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네, 일단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제가 설명을 했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트럭을 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였고요. 제가 돈이 없는데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세상에 구현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자, 내가 하고 싶은 건 피자를 빠르게 만들고 싶고 빠르게 만드는 거 한번 해봐야겠네.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한테 팔았을 때 판매가 될까? 시장성이 있는가? 이거 테스트해보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내가 곱게 자란 카이스트 나온 사람인데 과연 내가 이렇게 스트리트 허슬링을 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를 챌린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세 개를 충족할 수 있느냐? 푸드트럭이 충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푸드트럭을 시작했던 거지 매장 10,000개를 위해서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첫 단계로 푸드트럭을 선택한다 이런 논리적인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그 빅픽처를 처음부터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거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비저너리한 분들. 그리고 제 생각에 사회생활을 좀 오래 하시고 그 회사에서 경험을 좀 많이 쌓은 분들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픽처를 보신 상태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저는 정말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던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디어가 계속 그 꿈이, 비전이 along the way로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의 힌트는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면서 계속 그 확장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 질문들을 보니까 팀원에 되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팀원이 없거든요. 저는 혼자 진짜 닌자처럼 이제 여기까지 와서 너무 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팀원 어떻게 뽑지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같이 회사 다니던 친구, 학교 다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랑 이제 시작은 해봤어요. 근데 푸드트럭이고 일 자체가 워낙 험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특히 저와 같은 이제 여러분과 같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버티기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코파운더나 뭐 C-레벨의 임원이 없고 저와 이제 다 사람인을 통해 잡코리아를 통해 만난 약 5, 60명의 직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팀원들을 사실 사업이 커질수록 구하는 거는 뭐 사실 사업 결과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원자들을 이제 얻게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초기 팀원들은 제 생각에는 그 아이디어 단계부터 같이 어떤 멤버들을 구하지 않으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에 누군가 언보딩을 한다는 건 그만큼 커미트먼트가 내가 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밸런스, 그 인밸런스에서 오는 분명히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친구들이랑 아예 아이디어, 그 같이 멤버를 정해놓고 그 멤버들이 같이 아이디에이션 단계부터 시작을 하면 좀 잘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위에도 공동 창업하신 분들을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더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요거는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저희 수익 모델 같은 경우는 뭐 피자를 판매하는 게 저희 수익 모델이라서 사실 굉장히 심플하고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피자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곳에서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을까를 그 수단을 강화하고 있는 거라서 수익 모델이 바뀌지는 않았죠. 네, 아이디어를 얻은 건 뭐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질문은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는 어쨌든 사람 한 명이 계속해서 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고 혹여나 나중에 이게 정말 로봇이 싸지고 똑똑해지고 성능이 좋아져서 바뀌게 되면 로봇이 결국은 일을 하려면 그것도 로봇도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돌아가니까 누가 제일 먼저 로봇으로 트랜스포머 할 수 있냐라고 보면
당연히 고피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이미 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피자 매장 10,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뭐 국내에도 이제 1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갈 길이 멀어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지만, 당연히 이게 외식업의 미래라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모두들 해야만 하는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연출됐을 때 당연히 저희의 뭐 AI 기술이나 데이터 애널리시스 기술이나 로봇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제발 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이버시파이를 한다면, 사업을 다각화를 한다면 뭐 다른 메뉴로 확장을 하는 것보다 외식업계의 오라클 같은 존재로 이제 약간 IT 기업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6번째 질문. 네, 시간이 15분 남았네요. 빨리빨리 드릴게요. 또 새로운 질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6번째.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다. 뭐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거를 뭐 가맹 모델을 해야지, 직영 모델을 해야지,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적인 차이에 중점을 둔다기보다 그냥 누구든지 매장을 쉽게 할 수 있으면, 그게 로봇이 됐든 그게 우리 직영점이 됐든 가맹점이 됐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매장을 쉽게 운영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누가 하든지 사실 모두가 해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피자 for everyone이고요. 그 피자 for everyone이라는 건 정말 저는 나중에 10년 후에 아프리카에 막 우리가 상상하는 아프리카 그런 불모지에 가서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매장이 돌아가는 그런 꿈까지 꾸고 있어서, 그 피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냥 모든 사람들이 피자를 맥도날드에서 먹듯이 먹게 해주자라는 그런 사업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본사가 갖고 있는 뭐 기업 문화나 저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조금 요 질문과는 벗어난 것 같아서 그거는 네, 따로 답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7번째 질문은 네, MBA시구나. 곽인철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선배님이신 것 같아요. 네,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을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도 고피자가 미국에 가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굉장히 이제 그 사람도 많이 쓰고 사람 손도 많이 타는 오퍼레이션을 화덕을 쓰는데 다 일일이 그거 하나씩 굽고 있고 매장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매장이 작아지고 조금 더 편리하고 싸게 줄 수 있다면 그거는 뭐 만국 공통으로 가성비와 편리성은 다 먹히는 모델이라서 저는 미국에서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미국에 못 가는 이유는 사실 뭐 현실적인 이유죠. 거리도 너무 멀어서 제가 출장 가기도 힘들 거고, 미국은 레귤레이션이 뭐 그 어느 나라보다도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을 하려면 사실 뭐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인도에 집중을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미국 시장은 뭐 물리적인 거리만큼 좀 심리적인 거리가 있는 게 분명하고요. 다만 요즘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외식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제로 믿어주는 건 아직까지도 실리콘밸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외식업으로 투자를 받거나 뭐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맘스터치, 교촌치킨 이런 것들을 그 엔드 케이스, 그러니까 베스트 케이스로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맘스터치의 시가총액이 2,500억인데 매장이 1,000개, 1,400개입니다. 고피자 매장이 100개니까 14분의 1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저희 밸류에이션 뭐 200억도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자금을 막 50억, 100억씩 조달을 하려면 저희 기업 가치를 500억, 1000억씩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려면 사실 저희가 꿈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해하고 실제로 그 공감을 해주는 그런 벤처 캐피털 리스트, 그리고 자본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인정을 그 해외 시장에서 받기 위해서 미국의 적어도 실리콘밸리나 그 서부 쪽에는 매장을 좀 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스텝에 의해서 운영되는 스마트 키친을 만들 필요성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미국 출장을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8번째는 저는 이때 사실 저는 고피자만 딱 생각하고 고피자 해야지 하고 고피자 여태까지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제가 이제 와서 그냥 돌아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큰 시장 크기, 그 안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그걸 글로벌리 스케일할 수 있는가, 요 요건들을 보시고 평가하시면 조금 더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피자를 선택한 게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세계 누구나 먹는 음식이고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고 이게 피자가 레이어를 쌓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AI 비전을 적용하기도 너무 좋고 다른 나라에 갔을 때 토핑만 바꾸면 로컬라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플렉시블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자를 선택한 게 되게 천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피자는 저는 페퍼로니라고 생각을 하고 페퍼로니 피자를 주로 먹습니다. 거의 매일 한 판씩 먹습니다. 네, 식스센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생활 중 제가 창업을 한 건 아니고요. 카이스트 끝나고 이제 병특을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됐는데 저는 좀 중요한 게 카이스트 다니시는 분들은 잃을 게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되게 많은 걸 이미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뭔가 뒷전으로 하고 내가 삼성전자나 구글이나 뭐 베인앤컴퍼니를 안 가고 창업을 해야지라는 그 선택을 하는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결심을 하시기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배달부를 붙잡고 피자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PPT를 만든다든지 피자헛에서 주말간 알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큰 포기 없이도 굉장히 큰 기회비용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도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나의 주말 어떻게 보면 내가 데이트 시간과 넷플릭스 시간만 좀 아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푸드트럭을 시작하고 나서도 한 4개월까지는 회사를 다녔어요. 회사에 푸드트럭은 주말에만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그리고 푸드트럭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저는 이제는 내가 푸드트럭도 망하고 회사에서도 잘려도 내가 그냥 진짜 막노가다라도 뛰어서 돈은 벌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길 때 저는 회사를 관뒀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를 다니시고 계셔서 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느냐, 스타트업에 취직을 하느냐, 내 창업을 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게 너무 무서우시면 저는 굳이 그런 위험한 일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책임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세이프한 옵션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이 세이프한 옵션보다 더 커질 때까지 좀 네, 알겠습니다. 3개 네. 커질 때까지 2개를 조금 힘들더라도 병행하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 오리지널스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리스크 에버시브한 사람, 리스크 테이킹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장 질문이 또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요거 10번 하고 그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외로울 때 언제이고 어떻게 해결하시나?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람이 통해서 만난 분들이라서 항상 외로워요. 항상 외롭고 대표는 항상 나쁜 놈이고 그 나쁜 놈인 걸 인정하고 사실 회사를 이끌어야 가야 되는 굉장히 고독한 그런 직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창업자는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회사 안에서 극복하는 방법은 그냥 성과가 내가 뜻한 바대로 성과를 잘 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 때는 뭐 운동 굉장히 많이 하고요.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저는 굉장히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28살에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사업은 굉장히 이렇게 볼라타일하지만 집에 가면 되게 안정된 생활을 하는 걸 저는 그 밸런스를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랑 이제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좀 여유롭게 그냥 회사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좀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3개가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구나. 요 3개만 하면 돼요? 아니면 제가 골라서? 네, 골라서. 네. 시간은 딱 지켜야 되죠? 아니요, 조금 유연하게. 그래. 네. 지금 몇 분이 들어와 계신가요? 제가 한 80분. 네. 네, 그거 알았으면 더 떨었을 뻔했네요. 네, 질문이 한 2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오바돼도 괜찮다고 하셔서 조금 여유 있게 할게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오버하겠습니다. 네.
질문 일단 한번 보고요. 네, 일단 여기서 그 좀 힘들 때 어떻게 버텼냐는 질문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저희 법인 잔고 8만 원 스토리. 예, 그때 실제로 이제 프린터에 잉크가 다 떨어졌는데 잉크를 못 갈아줘서 프린트를 못했다는 그런 슬픈 스토리까지 있는데, 사업가는 결국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유교 문화에서 커서 돈을 좀 적대시하면서 컸잖아요. 근데 저는 돈을 버는 것만큼 고귀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업을 하면서. 그 돈을 번다는 게 나의 개인의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가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 사업가는 힘들고 돈이 많을 때 사업가는 행복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버텼던 건 사실 진짜 그냥 버텼어요. 그냥 매일 저는 울었고 돈이 없어서 제 개인 빚이 2억까지 쌓일 정도로 신용대출도 받았었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까도 사실 안 보이는 상태로 좀 막연하게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무책임했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잘 극복을 해서 투자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미화돼서 여러분들 앞에 쓸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러지 못했으면 되게 무책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내 개인 빚이 내가 절대로 평생 못 갚을 정도까지 되면 그만하자. 그래서 저는 그게 2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억 원까지만 저는 버티자라고 했었고, 극적으로 그때 투자를 받으면서 결국에 이렇게 미화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업의 과정은 결국엔 다 결과고 결국엔 다 돈입니다. 냉정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힘든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어디까지 버틸 것인가에 대한 벤치마크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 다 말아먹고 집에 빨간 딱지 붙는데 난 끝까지 꿈을 쫓을 거야 하는 건 전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사업하시면 분명히 힘든 시기가 올 거고요. 그 힘든 시기가 어디까지 될지 그 벤치마크를 딱 걸어 놓으시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해결책들을 계속 타진하시면서 그때까지만 버티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시간, 네. 그리고 뭐 짧은 것들은 빨리 드릴게요. 토핑 넣는 걸 로봇이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토핑은 이렇게 종류가 성상이 다 달라요. 뭐 양파, 페퍼로니, 햄, 베이컨 다 달라서 사람의 그 오밀조밀한 그 손 스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페퍼로니 햄을 여러 개를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럼 그걸 한 장씩 떼어주는 막 그런 행위들이 있어서 로봇이 절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수준의 로봇에서는. 네. 대표님 팬클럽이 있냐고 하셨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욕먹습니다. 네. 푸드트럭 할 때 온전히 제 돈으로 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1년 동안 이제 피자헛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이렇게 고생하는 거를 보시고 사실 부모님이 조금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부모님이 그때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셨고, 그것도 저는 굉장히 큰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용대출로 700만 원 정도 빌렸었고요. 지금의 와이프인 제 여자친구한테 500만 원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못 갖춘 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특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푸드트럭도 시작할 수 있었는데, 다만 요즘에는 창업 환경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뭐 학교에서도 지원 많이 해주고요. 정부에서도 지원 많이 해주고 초기 투자하는 엔젤 시드 투자자들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 학교 창업진흥원에도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사실 카이스트 정도 나오셨으면 누구든지 한 3천에서 5천 정도는 시드 자금 구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저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부모님 돈도 갚았습니다. 네.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네. 그리고 로봇으로 풀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걸 지금은 아닌 이유가 로봇 한 대에 이제 유니버설 로봇 기준으로 6천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 창업자들이 하기 힘들죠. 그리고 하나의 매장 운영하려면 최소 3, 4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선 로봇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 세네대를 넣는다고 해서 100% 사람이 대체되지 못합니다. 100% 대체되지 못한다는 거는 결국에 0.1명이라도 필요하다는 건 한 명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잘라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 한 명에 대해서 최대한 단물을 뽑는다라는 게 전략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하고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하고 끝내도 괜찮죠? 네, 그 로봇 AI 시스템과 로봇 팔로 인해 매장 초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매장 지금도 가맹 사업을 하고 있고 이 가맹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그 퇴직금을 가지고 굉장히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함께 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건 이 실리콘밸리와 이 창업자들은 괴리가 굉장히 커요. 여기는 막 돈 안 벌어도 막 5천억씩 투자받는 회사도 있는데 여기는 50만 원만 이제 가격이 올라가도 점주들은 막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매장 현장에 반영이 못 되면 현장에서 쓸모가 없으면 현장에 사람들이 구매할 수 없으면 그 기술은 아무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철학을 갖게 됐고요. 저희가 개발하는 AI 시스템은 매장에 로컬 서버랑 카메라 놓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따지면 200만 원도 안 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그래서 이게 외식업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다수에게 빠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매장들에 롤백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봇팔 같은 경우에는 옵션입니다. 아까 로봇팔이 하는 그 수행하는 역할이 피자가 나오면 자르고 소스 뿌려줘서 서빙해주는 역할이었는데 잘 되는 매장에서는 한 사람이 붙어서 이것만 해요. 피자만 자르고 소스 뿌리고 주고 이것만 하는데 그거 한 명은 리플레이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매장이 잘 되지 않는 그냥 뭐 소규모 매장에서는 혼자서 이걸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사람이. 자르고 내보내고 피토핑하고 그래서 이 로봇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해야 되는 곳들은 예를 들어 뭐 큰 매장들 매출이 5천만 원 이상 나오는 매장들에 한해서이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현실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로봇이 모든 매장에 들어가야 되는 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로봇은 옵션으로 빼두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은 안타깝지만 여기까지만 받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라이드에서 마지막 제가 움직이면 되는구나. 네, 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업은 뭐 운칠기삼이라고 얘기를 하고 운이 다 한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세상에 운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일 확실한 건 사업을 오래 할수록 그 운 혹은 그 기회 운이 결국은 기회랑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절대적인 확률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운때를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실행력과 끈기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 기회는 한 번쯤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서 운을 믿는 것보다 저는 실행력과 끈기, 성실함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저는 사업을 해서 행복하신 분들도 있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천선적으로 별로 안 그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은 그 고민을 하실 거예요. 내가 과연 사업에 맞는 사람일까 아닐까? 이런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좀 건방지게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내 그릇은 이만큼인데 나는 10%밖에 못 채우고 있다.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나는 10밖에 안 되는데 100을 당장 해야 되는 내 그릇이 그 문제보다 훨씬 작은 그런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었고 못난 사람이었는가를 배우면서 더 이제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내가 10짜리 사람이었는데 50짜리 문제를 해결을 하면 내가 50짜리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 그릇이 커진다는 거죠. 그 그릇이 커진다는 게 그 내공이 쌓인다는 게 저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나는 100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10밖에 못하고 살고 있다.
100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사업을 강력 추천드리고요. 100을 하고 싶으시다고 시작하셨겠지만 금방 1000을 해야 되고 10,000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또 금방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10,000 정도 하는 시기에 그릇이 이만해졌을 때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절대 못할 것 같던 100 같은 그 문제들, 작은 문제들은 문제가 실제로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이 실제로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그릇이 커져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럴 때 가장 사업가로서, 개인적으로서 이제 고피자와 별개로 이 고피자를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끼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가의 삶은 진짜 힘이 들고 어떻게 보면 좀 겉으로 보기엔 불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 그릇을 키워가는 과정이 저는 사업가들이 가장 즐기고 재미있고 뿌듯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꽉꽉 채워서 사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피자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 대전 둔산점이 굉장히 잘 되는 매장이에요. 그래서 더 잘 되게 도와주시고, 네, 한남대 매장도 굉장히 큰데 거기는 지금 한남대가 완전히 2월까지 셧다운을 해서 대전 둔산점 그리고 서울에 오시면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고피자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10월 론치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